봉슈 트레몬 안녕하세요. 프랑스 부동산에 미친 여자 표미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보증과 소득 증빙 없이 프랑스에서 집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집을 구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아는 프랑스의 한인 커뮤니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 기준에서 유명한 프랑스 한인 커뮤니티는 두 곳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웹사이트 프랑스존, 그리고 두 번째는 네이버 카페 프잘사입니다. 이 두 곳에서 채용 공고랑 임대 매물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이 한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거래는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주의해서 거래가 필요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마인드셋부터 제대로 하고 갑시다.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순둥이 마인드셋 버릴 거예요. 왜냐? 한국인이라고 다 의리 있고 정 많고 착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동포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돈이 걸려 있고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그런 단합심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물론 좋은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서로 사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도 프랑스에 오기 전에 우리 주변 어른들한테서 한국인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 항상 이렇게 큰 거래를 할 때는 레이더를 곤두세우고 이게 합리적인지 판단을 하시고 뭔가 내가 압박받는 상황이라고 느껴질 땐 자신의 직관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한인 커뮤니티에서 단기 임대를 구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약금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단기 임대를 하실 때 예약금을 받는 주인을 만날 수도 있고 예약금을 받지 않는 임대인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단기 임대를 했을 때는 임대인분이 열쇠를 주는 당일 입주 날에 임대료를 받으셨어요. 이 방식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데 아무런 장치도 없이 예약을 덜컥 받았다가 임차인이 하루 이틀 전에 예약을 취소해버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나죠. 그런 의미에서 예약금이 있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약금이 있다면 없어져도 멘탈이 나가지 않을 정도의 금액일 때만 미리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상에 없어져도 될 돈이 어디 있겠냐마는 만일의 상황에서 정신건강과 우리의 예산 관리를 위해서 임대료 전부를 미리 보내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장기 임대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납부 시기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계약서를 쓰나요? 계약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임대를 할 때 단순한 절차가 아니에요. 계약서에는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에 하나 사기를 당했을 때 신고를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적사항이 실제 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 완벽하겠죠. 그리고 엄연히 돈 관계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여러분이 상대방의 사정을 막 순둥이처럼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순둥이 마인드 버리기로 했죠? 제가 다른 지역에 지금 와 있어서요. 해외에 있어서 지금 방문이 안 되세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낀 것도 아닌데 직거래 상황에서 우선순위 예약을 위해서 보증금, 예약금을 먼저 요구한다?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나한테 보증금을 내야 당신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딱 봐도 지금 시그널 나왔죠? 시그널 번네, 시그널 번네. 이 시그널 너무 잘 보내주셨는데 이런 거 놓치면은 그것은 진짜 아니 되옵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먼저 작성하시고 돈을 보내세요. 구두로 약속한 거 의미 없으니까 뭘 하든 간에 문자나 메일에 서면으로 증거 남겨놓으시고 특별히 서로 약속한 게 있다면 계약서에 작성해야 완벽합니다. 자, 복잡하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절대로 아무런 돈도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임차인이 매물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글을 올려서 집 찾는다고
광고하는 거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왜냐면 괜히 사기꾼이 꼬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글까지 올리는 상황이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보내온 매물의 사진, 조건, 가격 이런 것들이 좋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현혹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파리는 매물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서 좋은 가격에 공고가 올라오면 보통 바로 예약되곤 합니다.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유리한 위치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나 지금 이사 갈 거고 돈 낼 수 있고 집 찾고 있어. 그러면은 중개사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제가 여기도 소개해드릴게요. 저기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여기 아주 좋은 매물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가격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파리는 공급자가 유리한 위치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집 찾는다는 사람 글을 하나하나 보면서 여기 어때요? 우리 집 어때요? 하고 아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댓글이 달린다면 모든 집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솔직히 저는 그 집이 시세가 좀 높거나 예약이 잘 안 될 만한 이유가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려보셔도 되는데 안 되는 건 아닌데 사기꾼이 꼬일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기 사례를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먼저 글을 올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올라온 공고, 임대인들이 올린 공고를 보고 혹은 이전 세입자가 이사 나간다고 올리는 글을 보고 컨택을 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자, 사기꾼은 어떤 사람들한테 달라붙느냐? 아직 한국에 있어서 프랑스에 올 수 없는 사람들한테 특화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집에 직접 방문해서 매물 상태를 볼 수 없고 이제 막 집 구하느라고 파리 시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기치기 더 쉽다는 의미죠. 만약에 여러분이 프랑스에 도착하기 전에 집을 구하신다면 개인 거래보다는 믿을 만한 결제 시스템이 갖춰진 플랫폼에서 예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한인 커뮤니티에서 좋은 매물을 발견해서 개인 직거래를 하게 되신다면 집을 대신 방문하는 알바를 고용해서 비짓을 하고 계약을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너무 마음이 안 좋았죠? 지금부터는 마음을 조금 차분히 내려두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막 심각한 건 아니지만 확인하면 좋다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시세. 우리가 장기적으로 몇 개월 살 건데 너무 비싸면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언짢잖아요? 그래서 시세를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세를 파악하려면 직접 여러 사이트에서 매물을 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프랑스 현지인들이 집 구할 때 이용하는 직거래 사이트 르봉구앙이나 PAP 여기부터 해서 직거래 혹은 부동산 끼고 하는 매물들이 올라오는 슬로제 사이트 혹은 각 부동산 프랜차이즈의 사이트도 한 번씩 방문을 해보시고요. 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한인 커뮤니티에서의 시세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은 국제 고객 상대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깔끔한 인테리어가 갖춰진 임대회사 플랫폼까지도요. 예를 들면 조이비나 파리에티튜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나열했던 게 앞에서 뒤로 갈수록 시세가 높아지는 거예요. 시세를 확인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 임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확인하면 좋을 것은 바로 부동산 중개 비용인데요. 보통은 여러분들 임대 계약할 때 300에서 600유로 사이로 부동산 중개 보수가 형성되는 게 프랑스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금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물을 찾다 보면 월세 한 달치를 받는다 하면서 100만 원 이상을 받아버리는 곳들이 있어요. 이게 사기까지는 아닌데 프랑스에서 원래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게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단기 계약서를 작성할 때 프리미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컨설팅비를 더 챙기는 거예요. 일반적인 표준 장기 계약서면 중개보수도 일반적인 시세를 따라야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일반적인 장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상황이라면요. 여러분이 조금 더 주의해서 참고하셔야 될 게 프랑스에서 일반적인 장기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단기 계약서에는 어떤 신박한 특약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계약서를 번역해서 보시고요. 특히 일반 번역기보다는 챗GPT 번역기가 우리 한국인들이 보기에 좋은 번역을 해줍니다.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싹싹 긁어 읽으시고요. 내가 만약 집을 나가고 싶다면, 내가 만약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면 퇴거 전 몇 달 전에 고지를 해야 하는지, 최소 임대 기간이 따로 있는지, 보증금 반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조항들을 꼼꼼히 읽고 사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 구하시는데 괜히 제가 두려움만 안겨드린 게 아닐까 이런 염려가 드네요. 물론 합리적인 가격의 집을 구해야 되긴 하겠지만 월세를 시세보다 조금 더 주거나 중개비를 조금 더 주는 것 너무 심하게 아까워하지는 마시고요. 물론 월세 한 달치는 좀 에바긴 해요. 보증금까지 해서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사기만은 절대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좋은 거래엔 거짓이 항상 섞여 있어.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막 너무 조건 좋으면서 막 싸면서 그런 매물 찾으시려고 하려면 사기당하기 딱 좋은 상태가 돼버리십니다. 그러니 값이 쌀수록 긴장 끝까지 놓지 마시고 레이더 계속 켠 상태에 유지하셔야 돼요. 네, 우리 여러분들 프랑스에서 모두 새로운 도전하시는 분들일 텐데 별탈 없이 집을 잘 구하셔서 행복한 일상들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 한국인이 살기에 좋은 동네 임장 영상을 올릴 건데요. 어떤 지하철역 부근인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네, 오늘 영상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프랑스 부동산의 미친 여자 푸미녀였습니다.